누군가를 보자 심장이 힘차게 뜁니다. 그녀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녀의 심장도 두근거립니다.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에 이끌려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랑의 욕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난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정자는 뜻밖에도 아주 힘든 여행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한 번 사장할 때 나오는 정제의 수는 약 3억 개. 정자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3억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거죠. 벌써 경쟁에서 뒤처지는 정자들이 생겨납니다. 머리가 둘이거나 핵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이들 역시 제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만한 한 마리의 정자를 위해 희생하는 일종의 특공대인 셈이죠. 정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 중간체, 그리고 긴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뒤쪽, 미토콘드리아 형태의 에너지 연료가 바로 추진력의 근원입니다. 정자 꼬리가 약 1000번 움직여야 1cm 정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난자까지의 거리는 약 18cm. 170cm의 남자가 5km를 수영하는 것과 같죠. 와, 추진력이 굉장해야겠는데요? 자궁 경부. 이제 정자들은 또 한 번의 어려운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자궁 경부가 열리는 것은 배란기 전후 한 며칠 동안. 이때 정자가 이것을 통과하면 임무 수행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궁 경부는 점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움직여야 이것을 통과할 수 있죠. 힘없는 녀석들은 점액을 따라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어요. 무시무시한 백혈구들입니다. 외부 침입자를 감지한 면역체계의 발동으로 출동한 백혈구들은 가차없이 정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난관에 팽대부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의 정자들은 소멸됩니다. 어머, 이번에는 갈림길이네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순간의 선택이 정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건 실제 나팔관을 촬영한 건데요. 난자는 한쪽 나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난자가 없는 쪽 나팔관으로 향한 정자들은 불쌍하게도 난자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난자가 있는 나팔관에 도달했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나팔관의 울창한 손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정자들의 전진을 방해하거든요. 아, 18cm 가기가 왜 이리 힘들까요? 와, 드디어 난자가 나타났어요. 사막마리의 정자 중에서 겨우 500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난자 근처까지 갑니다.
정자들은 커다란 난자 주위를 수영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 강한 힘 때문에 조용한 난자도 흔들릴 정도. 한 마리가 드디어 성공하나 봐요. 우리의 주인공 단 한 마리의 정자가 고리를 드릴처럼 돌리며 난자 투명대에 머리를 듭니다. 드디어 난자 세포막에 들어간 정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난자는 투명대를 굳혀 다른 정자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서로 잡아당기듯 융합합니다. 이 순간 유일무이한 유전력물을 가진 인간의 배아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운동성과 양, 형태, 그리고 생존성이 뛰어난 20대 남성의 정자 모습입니다. 이 정자들은 숫자도 적고 힘이 없어요. 아빠들의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하면 정자들이 힘이 없습니다. 정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약 70일이 걸리는데요.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남자들도 3개월 전부터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자들이 바빠졌는데요? 네, 난자를 향해 열심히 헤엄치는 중이거든요. 이건 수정 과정을 현미경으로 촬영한 겁니다. 꼭 우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수정을 통해 하나의 생명이 시작되고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죠. 저기 정자 한 마리가 막 난자를 뚫으려고 해요. 난자를 둘러선 과립세포를 뚫고 외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거죠. 정자는 과립세포의 일부가 없어진 틈새를 찾아서 뚫고 들어가야만 난자 표면까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겹네요. 외벽을 통과하고도 3, 4분 또 열심히 헤엄쳐야 난자의 핵에 도달하고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만난 난자와 정자.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건데요. 수정란은 난관의 점막을 덮고 있는 미세한 선모에 의해서 자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수정란은 난할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2개에서 4개, 8개, 16개, 32개의 세포로 늘어납니다. 그 후 안에 주머니 같은 것이 보이게 되면 포배라고 부르는데 일부는 배아가 되고 일부는 태반으로 분화됩니다. 그리고 자궁 점막에 붙기 위해서 껍질을 벗습니다. 난할을 하면서 수정란은 38주 동안 살집인 자궁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 걸까요? 우선 자궁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관의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드디어 정착할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때부터 태반을 형성한 세포들이 제 역할을 착착 해낸다는 건데요. 영양분과 산소 등을 활발히 교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더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3주에는 안쪽은 내장기관으로, 중간은 뼈와 근육, 바깥쪽은 뇌와 척수, 신경세포로 분화하게 될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세포들이 왕성하게 분화합니다. 손으로, 심장으로, 눈으로 미리 예정된 순서대로 치밀하게 그 모양을 갖춰가는 생명. 이 지도를 페이트맵, 운명의 지도라고 부릅니다.
무사히 팔출을 보내면 배아는 작은 사람의 외형을 갖추게 됩니다. 머리가 크게 자라고 팔과 다리, 손가락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 길이도 3cm 정도 자랐습니다. 이 시기에는 심장박동과 호흡, 근육을 주관하는 뇌가 발달합니다. 아직까지 관절이 다 만들어지지 않아 몸 전체를 움직이는 큰 운동만 관찰되지만 장기 형성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머리의 두개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뇌가 더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궁, 아기의 궁전. 엄마가 마련한 따뜻하고 성스런 궁전에서 아기는 기적같이 엄마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길을 따라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 기적은 10달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 궁전을 지키는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요.